자, 오늘 시장도 외국인 때문에 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은 항공, 화장품, 또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이 잘 가고 있고요. 반면에 부진한 거는 앞서 들으신 대로 LG전자 때문에 전자제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건설하고 건설 자재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전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일단 파월 발언 이후 매일매일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기회일까? 네. 자, 기회가 될지 어떻게 살려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는 2,300, 2,400, 2,500 이렇게 박스를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2,400 깨면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2,350 거기서부터 하락하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고점, 저점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찾아내는 게 좋은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정확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거래 대금이 어때요? 완전 씨가 말랐어요. 그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진짜 6조, 7조, 8조.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4조, 5조, 6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발생된다라는 건 이 상승도 거짓이고 하락도 거짓입니다. 결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막 상승하는 거 이거는 추세적으로 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믿으셔서 안 되고 지금 하락하지만 이 하락도 겁먹지 말자. 왜? 좀 하락하다 보면은 막 공포 주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개 떠서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진짜 고점과 저점 이 변곡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차트 보면서 지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년 전 뒤로 내려가면 코로나 이후 시장이 절절절절절절 상승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게 한 7조, 8조 그 정도의 거래대금 라인이고요. 위에가 15조 대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면 이 상승할 때 쭉 보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12, 13조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그냥 쫙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 하나 딱 꺼놨는데 그게 보니까 어디에 15조를 넘어가 16조를 한번 딱 보여줍니다. 거기서부터는 얘가 이제 좀 더 갈 수 있네. 이걸 한번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을.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결국 그 15조, 16조 그 라인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 그러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얘가 이제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가면서 한번 고점 만들어버리죠. 그럼 그 고점 만드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15조 이상의 강한 대량 거래가 나오죠. 그러면서 한번 팔고 나가는 거죠. 팔고 나간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이 고점보다 높지 않아요. 이 높지 않은데도 높지 않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좀 가기 어렵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항상 이렇게 V자를 만들 땐 이전 고점을 항상 쳐줘야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줘야 됩니다. 뭐 이 자리에서도 어때요? 어찌 보면은 못 간다라고 하니까 거래가 싹 줄어버립니다. 그죠? 한 번 더 이 자리 고점 만들었지만 거래 줄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이 셋 중에 제일 높은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거래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15조 그 위에서 졸졸졸졸졸졸 올려버리는데 어때요? 이 당시에 보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거래 대금이 나와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기본적으로 7조, 8조는 작은 거야. 거기에 한 3, 40% 업된 12, 13조가 가장 건강한 거래 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7조, 8조에 따돌인 15, 16조가 나와버리면 얘가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가겠네 그 사인으로 보셔야 돼. 그래놓고 3, 40조 2배, 3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자리에선 꺾인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이후로는 뭐 시장 벨벨벨벨 되다가 이제는 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 뚝 떨어지는 자리에서 어마무시하게 또 거래가 나옵니다. 이게 투매지. 투매.
자, 그리고 보통 보면 어때요? 푹 떨어지는 자리에서 거래가 확 신으면서 변곡이 나타납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꼭 떨어지면서 거래가 푹 나와.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보면은 최근 이틀 동안 봐봐요. 이 고점 자리에서 거래가 푹 나오고 고점 자리에서 거래가 푹 나와.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도 여기 좀 내려오게 되면 저점 라인에서 오히려 거래가 한번 푹 나오면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요번 하락 이후 반등 자리. 그럼 그게 언제쯤 될까? 다음 주에 있는 CPI 발표하면서 시장에 거래대금 푹 나오면서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가 오히려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없을 때는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요, 내려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래요. 내가 갈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시장의 상승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12, 13조의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한 부분이 보이기 위해서는 15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한번 팍 나와주게 되면 그 이후 오히려 좀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러한 것들을 메모해놓고 거래 대금을 보면서 하세요. 거래량은 안 돼요. 거래량은 100원짜리, 200원짜리 몇억 주씩 거래되면 그 거래량의 그 착시만 주기 때문에 거래 대금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거래가 오고 가는 게 많은 것보다는 이제 돈 자체가 시장에 많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거래가 없는 장, 추세적인 상승도 확신할 수 없지만 너무 하락도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추가로 시장이 투자자한테 줄 수 있는 신호를 이게 차트 속에서 알아보는 방법까지 아주 꿀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강력한 펀치 한 방 추가로 날려주신다면요. 네, 보유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지 상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결국 CPI가 발표하고 나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은 있다. 물론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CPI가 지난달에 7.7이었죠. 그러면 이 7.7에서 7.5 밑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아마 조금 제법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7.5, 7.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커질 수도 있고 그러한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번에 CPI가 어떻게 나올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더 떨어질 자리는 없어요. 만약에 다시 한번 지수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300이라는 자리는 어느 정도 열려져 있는데 얘가 봤더니 CPI 발표 전에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와져 있네. 그랬더니 CPI 맞아. 또 그대로 7.7이야. 자, 그러면 시장은 좀 충격이에요. 그러면 그 충격 자리에서 거래 또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등 나온다는. 이전에 이런 변곡 자리도 어때요?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쿵 떨어지면서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종목이든 지수든 어떤 뉴스, 뭐 재료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그 재료가 위치를 봐야 돼요.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악재가 나와. 그는 마사지를 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자리에서 좋은 뉴스 나오면 진짜 강한 장이면 더 치고 가겠지만 아니면 그 다음 거 봐야 돼. 그러면서 하락할 수 있어. 어찌 보면 지금의 시장 하락이 빠울바울 발언하고 뭐 좋은 것밖에 없는데 CPI 발표도 2주 후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할까? 그 다음 뭐가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었어. 내 종목이 막 이렇게 하락했다가 요런 자리에 있어. 좀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야. 근데 마이너스 20%야. 그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뿡뿡 치면서 막 7, 8%, 10%는 종목마다 그냥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뚝뚝 나오는 게 지금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씩 뭔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10% 밑으로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으면 걔를 또 때에 따라 순서대로 가니까 걔한테도 기회를 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앞서 시장을 읽는 꿀팁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이제 다음 펀치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더 해 주셨다고 해요. 6시에 오늘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로 함께 해 주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이 빨라졌는데 실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공개하는 시간을 잠시 후가 이제 이따 6시에 공개 방송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관련해서 최택규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